뭐 저는 그 세 개가 제일 중요했습니다. 너에 대해 설명을 해봐라.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. 그리고 맨 마지막에 궁금한 게 있냐라고 이제 저희가 질문을 다시 하죠. 혹시 나한테 질문이 있느냐, 우리 부서에 대해서. 그 사람이 정말 그 부서에 관심이 있고 그 회사를 들어오고 싶으면 사실 궁금한 게 있습니다. 가장 제가 마음에 들었던 질문이 뭐였냐면은 What is your expectation? 그러면 내가 그 회사를 들어가게 됐을 때 과연 나에게서 기대하는 게 무엇이냐, 6개월간. 그러면 제가 이런 것들 했으면 좋겠다. 그럼 그거는 결국 그 사람이 그 잡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은 상당히 포지티브하게 작용을 하죠. 어떤 사람들은 뭐 질문이 없다, 궁금하지 않다. 그러면은 제가 전혀 이 회사를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,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력서에 보면은 자기의 경력을 쓰게 될 때 그 경력이 과연 이 업무와 얼마나 더 연관이 있는지를 또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죠.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느냐. 근데 뭐 100% 우리가 다 하고 나서 면접을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 왜냐면은 100%다 맞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. 그럴 때는 이러한 것도 내가 했지만 사실 부족한 면들은 이렇게 내가 보완할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면은 되게 그 플러스 작용을 합니다. 왜냐면은 이 사람이 job description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이미 알고 있고, 그리고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려고 하는지조차 생각을 해봤구나라고 하면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죠. 우리가 이제 어떤 자리에 어플라이를 했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퀄리피케이션을 100% 맞출 수는 없습니다. 또 기대하지도 않고요.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1부터 5라고 하지만 6부터 10은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완하고 앞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보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 자신감이 넘쳐서 좀 거만하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은 팀워크도 중요하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일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저희가 이제 안 뽑게 되죠. 그래서 최근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그 사람이 28쯤 된 여자였었는데 이제 필리핀에 있는 로컬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상당히 주니어죠. 직장 경력이 한 5년 되나.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하다가 그럼 5년 뒤에 무엇을 하고 싶냐 그랬더니 저는 헤드가 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자리를 원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. 제가 전혀 경력이나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불가능한데 참 심하게 앰비셔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내가 그 개런티 학원데 5년 안에 그 부서장이 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. 그래서 그러냐.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은 진도를 안 나갔죠. 면접을 더 이상 안 봤죠. 왜냐면 전혀 제 회사랑 맞지도 않고, 그리고 그 사람이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너무 현실성이 없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 과연 내가 정말 원하는 자리인가를 보고 일단은 어플라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여러 군데 막 수십 군데 늘 필요는 없고 잘 생각을 해서, 그리고 정말 그게 내가 원하는 자리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 대해서,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해서 과연 내가 맞는 자리인지, 그리고 또 내가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, 그리고 그 부서에서 익스펙트하는 퍼포먼스는 과연 6개월 내에 무엇인지,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인터뷰를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작배.